안녕하세요. 패션플러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채영이라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면, 제가 이 알러지가 좀 심해서 마스크를 오래 사용하고 있으면 얼굴에 발진이 엄청 붙는 사람이라 죄송하지만 이 백신도 2차까지 다 완료하고 14일에 경과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마스크를 좀 내리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어떤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고, 오늘 또 마침 여기 와서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와 계셔서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나 고민이 되면서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인 패션플러스와 스타일크루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플랫폼은 어떻게 운영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얘기와, 그리고 대명화학에서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을 요즘 투자를 하고 성장을 시키고 있는데 그 얘기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화학이 첫 번째로 투자를 했던 이 온라인 1세대 플랫폼이죠. 패션플러스는 1999년에 설립된, 창업이 된 이게 벤처 투자로 시작된 회사인데요.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2013년에 지금 대명화학 그룹으로 이 M&A해서 옮겨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부침을 거듭하다가 2015년 중반쯤 새로운 경영진, 저를 포함해서 경영진이 새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서서히 도약을 해서 지금은 거의 한 올해 마감을 하면 4,500억이 넘어서, 이게 이제 순매출료 얘기하니까 거래액으로 얘기하면 6천억 정도를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유통으로 성장을 했고요. 패션플러스가 올해 3월에 스타일크루라고 2030 MZ 세트를 타겟으로 하는 큐레이션 사이트로 스타일크루를 런칭해서 지금 8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매출을 확보하면서 월 한 10억 정도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한 300억 정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플러스의 회원 성장수와 그리고 GMV죠.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해야 이 플랫폼들이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패션플러스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는 사이트,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마케팅에 돈을 많이 들이지는 않는데 기본적인 것들에 굉장히 충실해서 매년 20% 이상씩 성장해가는 그런 패션 플랫폼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게, 제가 맡은 지 지금 6년 되었는데 첫 해부터 한 3년간 계속 얘기했던 게 모바일 퍼스트를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IT 쪽에 이 인프라의 투자를 꾸준히 해온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고, 거기에 상품 DB가 많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영업을 통해서 상품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온 그 두 가지가 기본이 되어서 아마존의 플라이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인터넷 쇼핑몰의 가장 기본을 보여주는 이 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장 먼저 소비자를 마케팅을 통해서 불러들이겠죠, 그죠? 근데 소비자가 방문을 하면 상품과 브랜드가 다양해야 계속해서 재방문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 연결고리가 되어 가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매출은 신장을 하고, 그 매출이 신장이 되어서 이익이 되면 그걸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인프라에 투자도 하고 상품의 가격도 조금은 낮춰줄 수 있어서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이것들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선순환이 타기 때문에 계속해서 쇼핑몰에 이 방문자도 늘고 그리고 매출도 함께 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사몰과 그러면 이런 패션 전문몰이, 지금은 자사몰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자사몰은 이 종합몰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상품이 자사몰은 자기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왔을 때 다양한 대안을 찾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성장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쇼핑몰을 하게 되면 마케팅을 사용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들이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고객이 왔을 때 상품 수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상품의 DB 수가 계속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그거 한 가지를 보다가 이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상품이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그 대안이 되는 것들이 많아야만 계속해서 선순환이 돌 수 있는 구조여서 자사몰에 비해서 저희 종합몰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몰을 키우는 이 브랜드조차도 자사몰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소비자와의 접점도 느리지만 다양한 이런 패션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소비자의 이 풀을 늘려가는 그 두 가지 전략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플러스뿐만 아니라 스타일크루는 저희는 저희 PB를 가지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PB를 통해서 생산을 해서 자체 상품을 생산하면 이 패션 플랫폼에 저희 사이트에 좋은 노출 구자들을 사실 자사 상품을 노출하고 싶어지는 욕심을 갖게 되는데 저희는 PB는 생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많은 브랜드들이 정성 들여서 만들어 놓은 상품을 잘 팔아주는데 저희는 올인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명화학이 지난 4년간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브랜드들을 투자를 해왔는데 그 브랜드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성장해 갈지 그리고 어떤 브랜드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루시라는 브랜드가 있죠. 4년 전에 투자를 해서 지금은 굉장히 큰 브랜드로 성장을 했고 이익도 굉장히 많이 남기는 그런 좋은 브랜드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요. 키루시의 경우에는 이 체리라는 굉장히 독특한 심볼들을 잘 소비자에게 각인시켜서 브랜딩이 된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다이마루라고 하는 스웨셔 중심으로 전개를 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뿐만 아니라 카테고리를 늘려서 자파도 하고 그리고 화장품까지 하면서 브랜드의 이 외연을 넓혀가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브랜드를 전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저희도 많은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어떤 부분을 도와주면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브랜드들이 성장한 것들을 지난 몇 년간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뭘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옆에서 저는 지켜보는 입장에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브랜드를 투자를 해보고 브랜드를 이제 막 시장에서 이름을 어느 정도 알리게 되는 브랜드들을 저희가 같이 접해보면 이 생산과 기획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대부분 스타트업을 하게 돼서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 CD라고 하나요? 대표님들이 대부분 어떤 디자인을 할 것인가에 굉장히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건 기본일 거고요. 나만의 컬러를 가진 내 색깔을 가진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것이고 이루어내야 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인만의 컬러를 가진 브랜드를 선호하고요. 아마 브랜드들도 소비자들도 브랜드들을 볼 때 그 브랜드만의 독특한 컬러가 있는 것들을 점점 좋아하게 되어서 팬이 되고 그 브랜드의 소비층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소비층이 늘어나고 그게 팬덤도 되고 꾸준히 매연을 넓혀가면 브랜드가 함께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만의 컬러. 근데 나만의 컬러가 소비자하고 소통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컬러가 있어야 하는 건데 나는 내가 이런 걸 만들기로 했으니까 이것만 고집해야지로는 브랜드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컬러를 가지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지만 그게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소비자와의 소통의 접점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그 소비자가 좋아하면서도 조금 대중적으로 팔릴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가는 것.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걸 그럼 어떤 걸 통해서 할 수 있을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매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 분석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매출 분석보다는 옷을 만들고 남들은 어떤 옷을 파느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이 어떤 옷을 파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런데 그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 중에서도 내가 가진 컬러를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은 것들 중에서 소비자가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게 바로 매출 분석이겠죠. 그죠? 그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사실 점점 한 시즌 지나면서 어떤 상품을 기획하고 어떤 상품을 생산을 확대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저희가 이제 접해보면 내가 어떤 것들을 많이 팔 것이냐 보다는 내가 만든 것들을 내가 가진 생산비에 따라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장씩 쭉 만들어 놓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연예인들이 갑자기 입어주기도 하고, 이건 시딩을 뭘 해야겠지만 입어주기도 하고, 인플루언서가 입어주기도 하고, 혹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괜찮은 인기 아이템이 됐는데 막 그게 매출로 연결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재고가 있어야 하는데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스타일크루에서도 팔아보면 판매가 잘 돼서 랭킹에 위에 올라갔는데 품절 임박 혹은 솔드아웃이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작은 사이트니까 아직 스타일크루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큰 사이트에 올려놓더라도 이게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판매의 속도를 봐서 리오더를 얼만큼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하는데 대부분 얼만큼 팔리는지 정신없고 왜냐하면 올려놓고 판매하고 나서는 뭐 해야 되죠? 다음 시즌 기획을 해야 하잖아요. 그거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 상품 잘 팔리는 것 같은데 리오더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혹은 재고가 있나요? 그럼 재고가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유통에 이렇게 나눠보면 여기 드릴 재고가 별로 없어요. 딴 데도 재고가 별로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거 좀 리오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서 너무 바빠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브랜드 혹은 꽤 됐는데도 매출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은 브랜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 브랜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나만의 컬러, 소비자가 좋아하는 컬러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생산의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생산 밸류 체인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큰 회사에 들어와서 그런 밸류 체인에 들어있지 않은 회사들도 나의 생산 라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 생산 리오더를 넣는 시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 매출에 대한 분석을 하고 빨리빨리 리오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얼마나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유통에 집중적으로 팔 것인지에 따라 이 브랜드가 5억 하는 브랜드에서 20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50억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기획의 안정화, 이것을 하는 걸 그럼 누구를 시킬 것인지 시작을 했을 때는 대부분 대표님들이 같이 해야 하는 거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경영을 하는 대표로서의 시각을 모두 가지고 지휘를 해 나가야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나머지 한쪽을 잘 채워줄 수 있는 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팀원이 잘 조화를 이루는 회사들이 성장을 굉장히 빨리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자, 키르시의 경우에는 저희 대명화학에 오고 나서도 대표님들이 조금 바뀌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랜드를 전개하는 김아름 본부장 중심으로 계속해서 상품 생산과 매출 분석을 하면서 이 대표를 맡는 분들과 유통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하나 큰 전략을 함께 세워나가면서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온라인 브랜드로서는 대부분은 한 200억 정도 하면 맥시멈 아닐까라는 얘기들을 내부에서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키르시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브랜드로 가장 성장한 곳이 아마 커버넛을 하고 있는 베럴즈일 것 같은데 베럴즈는 일찌감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전개하면서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내면서 굉장히 빨리 성장해서 지금은 1,000억 넘는 매출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외에 제2의 그런 커버넛이 무엇일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죠? 네, 키르시가 그 중에 하나는 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그 본인들의 팬층이 어떤 소비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통과 그리고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맞는 다양한 스타일의 옷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그것들을 만들어가면서 곧 1,000억 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어니우 골프는 비교적 대면과 함께 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어니우 골프의 대표님은 경영자라기보다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경영에 대한 매출 분석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이었는데 생산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리고 골프 시장이 붐을 타면서 굉장히 빨리 성장해서 내년에는 1,000억 가까이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아까 키르시 같은 경우는 키르시 브랜드 하나로 계속 성장해 나갔다면 어니우 골프는 어니우 골프 외에도 지금 3S 그다음 해외 브랜드를 사입해서 또 전개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내적인 그러니까 어니우가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자체 내에서 하나 더 만들어서 그 내적인 성장을 하고 그리고 해외 브랜드도 붙여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성장을 통해서 이익도 굉장히 좋아지면서 회사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종미네드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4명의 동업자가 창업을 한 브랜드인데요. 4명이 굉장히 사이좋게 각자의 역할들을 점점 강화해 가면서 이 시너지를 내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는 분이 지금은 대표를 하고 계시고 그 밑에는 영업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물류를 담당해서 또 하시는 분도 있고 운영을 담당하시는 그렇게 4명이 그래서 저희가 경영 크루라고 얘기하고 있고 스타일 크루에서 그분들의 스토리를 인터뷰하기도 했었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이 그러면서도 본인의 컬러를 잘 만들어 가면서 그 컬러를 고수하고 그것들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을 계속 모으면서 메종미네드도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가먼트 레이블과 피스워크라는 브랜드를 또 같이 전개하고 있기도 하고 에드오프는 굉장히 잘 리뉴얼을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이 브랜드들이 청바지 브랜드인 데님 브랜드인 피스워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약간 다른 듯 같은 느낌의 브랜드들을 전개하면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메종미네드에서도 지금은 내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을 자기네들의 컬러와 맞는 브랜드들도 함께 투자를 해서 점점 외적인 성장도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분들은 그 4명이 굉장히 잘 맞춰서 생산, 숫자 분석, 그리고 디렉팅 이런 것들을 잘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팀워크가 잘 맞을 경우에 가장 시너지를 내는 거 아닐까라는 것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마텐킴은 올해 저희가 투자한 브랜드인데요. 마텐킴은 인플루언서로서 본인의 이 팬층을 중심으로 브랜드를 전개해 왔던 곳인데 그래서 이분이 뭔가를 출시한다 그러면 5분 만에 완판이 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팬 중심의 브랜드였기 때문에 성장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팬들과 쭉 같이 성장을 해서 처음 만난 팬들이 생각하는 브랜드의 이 가격대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매출도 업다운이 굉장히 많았고 이 이익률도 잡아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랑 합류하면서 이 매출 분석과 그리고 조금 유통을 확대를 하고 지금 하나씩 유통을
확대하면서 팬 중심의 브랜드에서 진정한 브랜드로 성장해서 소비자들을 늘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확보한 팬층뿐만 아니라 각 유통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브랜드를 잘 소개하고 내 팬들과 함께 매출을 보여주면서 브랜드가 함께 성장을 해서 지금은 처음 시작했던 팬층의 이 가격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조금 선보이면서 이 가격대들도 좀 다양화하고 있고 그래서 매출도 급격히 늘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와 함께 매출과 함께 이익도 함께 늘어가는 브랜드가 내가 하고 있는 방향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내 칼날은 유지하지만 이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려가는 방법도 유통 전략을 잘 써서 하나하나 늘려가서 하나씩 키워나가는 그래서 많은 디자이너 브랜드들 그리고 이 스타트업 브랜드들이 나는 이런 소비자하고만 만날 거야 혹은 나는 이 유통하고만 일을 할 거야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유통별로 소비자가 찾아오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소비자 중에서도 내 브랜드와 만날 수 있는 소비자들을 잘 찾아가고 그들을 내 팬으로 확보해서 보통 유통에서 만난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가 정말 좋으면 아마 공홈으로 자사몰로 또 옮겨갈 거예요. 그렇게 옮겨가서 자사몰은 또 성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큰 유통들은 계속해서 소비자들을 또 이 트래픽이 계속해서 성장하니까 그 트래픽을 통해서 새로운 또 소비자가 만들어지고 이게 팬층이 되면 자사몰로 옮겨가는 이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틴 킴도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팬층보다 조금 더 넓은 소비자들을 계속해서 확보해 가고 그리고 팬들뿐만 아니라 유통에 있는 소비자들과의 맞는 디자인 그러나 내 색깔을 가진 디자인들을 확대하면서 지금 굉장히 꾸준하게 잘 성장하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조바의 아조라고 혹시 아시는 분이 많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독특한 컬러를 가지고 자기 색깔을 잘 구현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인데요. 그래서 창업한 지는 좀 됐는데 굉장히 천천히 그 소비자들을 늘려가고 있던 브랜드가 최근에 운영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컬러를 정말 소비자하고 맞는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면서 내 팬층을 확보해가면서 이 브랜드의 접점을 늘리고 있는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서서히지만 안정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브랜드여서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성장도 흥미로웠지만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굉장히 좋은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OIOI라고 저희가 투자할 때부터 굉장히 자리를 크게 매김했던 좋은 브랜드죠. 그래서 이 OIOI의 정 대표 역시 본인의 OIOI 혹은 OEOE by OIOI 그리고 OI 컬렉션 뿐만 아니라 솔티페브 그리고 그런 브랜드를 본인이 계속 확장해서 내적인 성장을 통해서 탄탄한 팬층을 또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외에도 피스 오브 케이크라는 브랜드에 투자를 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본인의 가능성을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LMC가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 중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 시도를 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LMC도 이 1세대 스트릿 브랜드로서 굉장히 자리매김을 잘한 브랜드고 무신사의 성장과 함께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브랜드면서 거기에 라이플이 원래 원조였었죠, 그죠? 라이플도 있고 칸코란 브랜드를 전개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도 함께 이 네 가지를 함께 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먼저 라이플의 경우에는 자회사로 떼어내서 그러니까 라이프를 운영할 수 있는 이 팀을 새로 구성해서 매스 브랜드로서 키워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브랜드를 다 디렉팅하지 않으면서도 회사를 성장시키는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라이플이라는 브랜드가 새롭게 재해석되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LMC의 신찬호 대표님하고
이 라이프를 맡고 있는 문효순 대표님이 서로 소통은 하지만 라이플에 크게 관여하지 않으시면서 라이플이 성장하도록 하고 있고, 이 신 대표님은 LMC, 칸코,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를 성장시키는데 올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체 브랜드로 내적 성장을 한 거라면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는 해외 브랜드죠. 라이센스 브랜드입니다. 80년대인가요? 90년대에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러나 지금은 한국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 브랜드일 수도 있는데, 데님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처음엔 유니섹스로 풀었다가 최근에 작년부터 여성 중심의 마리떼를 강조하는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가 되고, 그리고 더 현대 서울에 입점하면서 오프라인과 함께 같이 전개를 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매출의 성장도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경영자로서 혹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브랜드를 전개하고 성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저희 그룹사와 함께 짜고, 그걸 가지고 하나씩 실행을 하면서 본인의 강점은 더 키우고 부족한 부분은 팀워크로 사람들을 영입하기도 하고, 혹은 내부에 있는 팀원들을 성장시키기도 하면서 다양한 브랜드들을 전개하면서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니폼 브릿지라는 브랜드가 있고, 김태희 대표님이 전개하는 브랜드입니다. 함께 한 지는 지금 이제 3년 정도 된 브랜드인데요. 굉장히 본인의 컬러를 강하게 정리하면서 이 외연을 넓혀 가시고 있는 분이신데, 본인의 컬러를 굉장히 진정성 있게 천천히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본인의 컬러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유니폼 브릿지는 무신사 중심으로 전개하는 이 아메리칸 빈티지 스타일의 브랜드고요. 로드 존 그레이라고 최근에 작년에 이제 론칭한 것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프리미엄 브랜드지만 본인의 컬러를 잘 보여주는, 그래서 베이직하면서도 트렌드를 잘 반영한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해외 브랜드인 시에라 아웃도어를 가지고 와서 시에라 디자인이라는 것들을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지금은 여기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만 맡고 있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의 이 역량을 키우기도 하고 브랜드를 키워가기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다양한 브랜드들 제가 소개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매출 분석해서 어떻게 기획하고 생산 안정화를 시켜나갈 것이며 스팟 생산을 어떻게 잘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한 생산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디렉터인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지 혹은 전체 브랜드를 지휘하는 지휘자인 정말 말 그대로의 CEO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전체를 보는 사람이 나라면 CD를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키워져야 할 것이고, 근데 내가 CD를 하는 게 맞다면 전체 숫자를 보고 전체를 보면서 어떤 부분을 강화하고 어떤 부분 생산을 어떻게 빨리 넣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한 분을 키워야 하는 게 아닐까. 그것들에 대한 정리가 되고 팀워크가 만들어지면 좋은 브랜드로, 그리고 외적인 성장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없겠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또 다 됐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어느 정도 드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션 플러스는 기존의 많은 브랜드들이 2월 상품과 신상품을 팔 수 있는 사이트고, 그리고 저희는 저희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든 브랜드를 저희 브랜드처럼 아끼면서 잘 팔아줄 수 있는 좋은 상생의 파트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스타일크루는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 브랜드들을 인큐베이팅 해줄 수 있는 사이트로서 저희가 계속해서 상생의 파트너로서 성장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컨텐츠도 만들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